안녕하세요. 생각의 창 국어학원 신목고 담당 강사 김태선입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본 국어시험 다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국어시험은 좀 어땠는지 궁금해 하실까 봐서 제가 짤막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전년도까지의 기출문제들을 좀 비교해 보게 되면 올해 1학기 중간고사는 상당히 좀 무난하고 평이했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 컷 좀 되게 관심 많으시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1등급 컷 자체도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상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좀 바랄게요. 제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 보건데 1등급 컷은 문항수로 따지자면 한 개 정도 약간 첫 시험의 어떤 그 부담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실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에도 한 90점 중반 정도 이 정도까지가 아마 1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 시험 제가 간단하게 짤막하게 그 평가를 좀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번 시험 범위는 다른 요소들은 다 배제하고 문항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신목고 스타일의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이번 시험에서는 외부 작품이 활용이 좀 많이 되지 않고요. 거의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학습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출제가 됐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이한 수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시험에서 좀 부담감이 더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서술형 문제에서 감점이 되거나 아니면 틀리게 되면 여기서 점수가 좀 와르르 좀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내가 1등급 아니면 고득점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객관식에서 최대한 실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서술형 서답형 문제에서 최대한 감점당하지 않게끔 그 점수 관리를 하는 것, 이것이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특히 밑에 제가 잠깐 적어드렸지만 올해부터 약간 좀 그 반영 비율 자체가 좀 달라졌습니다. 수행평가 비중이 20%에서 40%로 확대가 됐어요. 근데 수행평가로 뭔가 그 등급을 나누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없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거의 기본 점수로 깔아주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행평가는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해진 게 뭐냐? 지필고사입니다. 지필고사. 그래서 이 지필고사 점수가 상당히 등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걸, 이걸 일단 계속 제가 말씀을 학생들한테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인지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중간고사는 좀 무난했다라고 평가했지만 중요한 건 기말고사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중간고사 때에도 문법이 같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중간고사는 문법 전혀 없고요. 비문학 전혀 없고 문학만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기말고사 때 문법 위주로 아마 시험 범위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문법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그 문제도 역시 그렇게 만만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이번 중간고사가 아니라 기말고사에서 아마 전체 등급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시험 범위 자체의 비중도 절대적이고, 그리고 이 어렵게 출제되는 그런 요소가 바로 이제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기 전체 평균 등급을 잘 맞기 위해서는 이 기말고사에 더 큰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씩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일단 이번 시험 범위는 문학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학이 4가지 갈래,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그래서 각각의 갈래의 특성들, 그리고 각 갈래가
갈래에서 보여주는 각각의 작품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서정갈래는 4작품, 서사갈래 2작품, 극갈래 2작품, 교술갈래 1작품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제가 뭐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뭐 차려준 밥상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떠먹여준 그런 내용들이 거의 출제가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했던 내용들, 필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풀어봤던 그리고 연습했던 그런 문제들, 자료들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학습했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주셨다면 무난하게 고득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고득점 나온 친구들 역시 우리 학원에도 있고요. 시험지 분석을 왜 하냐면요. 이 시험지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내가 과연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한번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시험에서는 조금 더 발전적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들을 좀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끝났다고 너무 그냥 아예 다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개별적으로 다음 이제 그 수능 정규 수업이 있기 전까지의 개별적으로 상담을 좀 시간을 잡아가지고 시험지 분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나눠서 쓰긴 했지만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뭐 서정갈래, 뭐 시죠, 시. 첫 번째 내용이 뭐 교과서 학습 내용 중심이다. 이거는 서정갈래뿐만 아니라 저희 끝에 교술갈래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특히나 외부 작품이 활용이 되지 않아서 이 교과서 학습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내용들도 역시 아주 심각하게 꼬아서 내거나 아니면 어려운 어떤 그 말들을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 학습 내용만 철저하고 완벽하게 습득하고 이해한 학생들이라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정갈래에서는 객관식에서는요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중간중간에 선택지에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헷갈릴 만한 그런 선지들을 끼워 넣고 있긴 했지만 사실상 정답을 좀 가려내는 데는 방해가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자랑 삼아 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이 서답형 문제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배포한 그 실전 문제집이 있는데요. 그 실전 문제집에 3권에서 제시된 여기 나와 있는데 23번 5번 문제 5번 선지가 서답형에서 제시한 그 보기의 사례와 완벽하게 좀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요소들 생각하게 되면 본인이 얼만큼 관심 가지고 주어진 그런 자료들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결과에서 큰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서사갈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이하고 그 다음에 무난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관심 있게 좀 봤을 부분들 좀 헷갈리고 이건 조금 헷갈리고 좀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좀 당혹스러웠을 만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되는 거 이게 이제 12번 문제예요. 그 보기에서 적절한 것을 찾아서 고르는 문제였는데 우리 장마라는 소설에서 마지막에 지루한 장마였다 라면서 이제 끝을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내용을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원래 전쟁이 종료되었다, 끝났다 이런 걸 의미하는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해주는 게 맞는데 이 전쟁을 분단으로 바꿔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이어서 읽게 되면 좀 헷갈리고 명확하게 좀 구분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거 맞다라고 생각되어서 답을 찾기가 좀 혼동스러운 그런 경우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 외에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그 객관식은 없었고요.
서다평 문제에서는 우리 신목고에서는 항상 서다평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서다평 문제에서 특히 이 문장식의 서술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장식 서술 문제에서 좀 길게 많은 내용을 쓰는 그런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하게끔 빠뜨리지 않고 적는 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그게 관건이었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부분을 많이 좀 놓치고 누락해서 좀 감점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보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활용해서 적어줘야 되는데 이미 앞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써야 될 정보들이다라고 판단되는 것들만 적어주고 깜빡하고 이 보기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지 않아서 감점당하는 경우, 이게 이제 1점 감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서 1점 감점이 아마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런 요소들을 좀 잘 챙겨가면서 답안 작성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극갈래 같은 경우는 역시 무난했는데요. 우리 선택지들 내용 보게 되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여기 극갈래 문제에서도 역시 그 시나리오에서 내레이션이 있잖아요. 내레이션이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극에서 내레이션이 주로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대사와 행동 이런 것들이 주로 그 인물의 심리들을 또 제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큰데요. 거기서는 이제 주로라는 것을 내레이션에 좀 적용시켜서 좀 헷갈리게 출제를 했습니다. 이런 주로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좀 의심을 가지면서 과연 내가 배웠던 작품의 내용적 요소와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한 요소로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교술갈래가 있는데요. 이 교술가 수필이거든요. 수필 자체의 내용은 어렵진 않고요. 문제 자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역시 서다평에서 이 주제의식을 그 보기에서 제시한 내용과 관련해서 그 주제의식을 적는 문제가 문장식으로 쓰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유사정답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사정답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기 조건에서 제시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빠뜨리고 만약에 적었다면 이런 것들은 또 역시 감점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점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목고에서 서다평 문제들은 결국 이렇게 단답형의 문제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식의 그 서술형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쓰는지 얼마만큼 연습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총평 한번 드리면요. 일단 이번 시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또 인지하고 가야 될 요소, 선생님이 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믿고 그리고 성실하게 잘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에 응당하는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단하게 압축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고득점 최선의 방법 역시 실수 안 하는 거다. 실수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신목고 내시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선택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 이 문장에 대한 어떤 이해 능력, 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표현상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 표현상의 특성과 그리고 관련된 효과들이 적절하게 매칭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역시 일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관련된 내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작품이 이번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되게 쉽겠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교과 학습 내용을 더 그만큼 완벽하고 꼼꼼하게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는 것, 이게 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서다평 문제에서 조건,
충족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식 서술 이것을 어떻게 잘 하는지, 어떻게 잘 대비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시험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이번 시험에서 좀 결과가 잘 안 나왔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기말을 잘 준비하면 됩니다. 충분히 역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기말 시험이 문법이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문법 요소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지 그렇지 않을지는 일단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걸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의 문법이 이제 아마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양들을 너무 단기간에 벼락치기로 이거 너무 위험한 발상이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때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거 중학교 때 생각했던 그런 여러분들의 그 기본적인 습관들, 마인드 일단은 고등학교 체제에 맞게끔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문법은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개념만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술술 잘 풀어내는 건 아니에요. 이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원리들, 그 원리 탐구, 적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좀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시험에서 이 문법 개념과 현상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단순 암기는요 암기해야 될 것들은 암기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설명이 좀 덧붙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이 그 문법 개념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아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 맞춰서 조금 이번 기말은 좀 시간도 좀 길게 잡았어요. 좀 여유 있게 가면서 좀 정확하고 그 다음에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 문법 개념과 원리들을 설명할 때 왜지? 그리고 여러분 복습할 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 던져가면서 탐구하면서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에도 역시 좀 적용하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습득했던 그런 지식들이 과연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온전하게 자기 걸로 내면화하는 그런 과정을 꼭 밟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절대 단순하게 암기하면 이번 기말고사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 그 좋은 자료들, 최신의 고품질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역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안내도 해주고 있어요. 체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짜놓은 그런 커리큘럼에 맞게끔 잘만 성실하게 제발 따라와 주시면 기말고사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역시 이제 합산되는 1학기 전체 성적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들 꼼꼼하게 제가 잘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면서 자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그 5월달은요 조금 방심하기 쉬운 그런 달이거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뭐 행사도 좀 많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되게 어렵고 힘들게 또 공부했기 때문에 5월은 좀 보상심리를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남들하고 똑같습니다. 뒤처질 수밖에 없고요. 이걸 좀 앞서 나가고 뭔가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저는 5월 좀 짧긴 해요. 왜냐면 기말고사를 좀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짧긴 하지만 5월 정규 때 기말고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역시 자주 활용되는 그런 문법 개념, 한글 맞춤법 이것을 한 주 수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실전 문제까지 접근하는 그런 목표를 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은 5월 13일, 14일에 개강하니까 요거 잘 참고하시고요. 자, 1학기 기말고사 시간표는요, 5월 20일 부터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간고사 시간표랑 동일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조금 길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7주 차로
직보 포함입니다. 가져갈 테니까 여러분들 문법적 요소들 저랑 같이 잘 정리하면서 기말고사 좋은 결과 받을 수 있게끔 같이 좀 달려봅시다.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지금 이미 시험은 끝났기 때문에 다 풀어내시고요. 그런 어떤 욕심들을 좀 간직하고 있다가 이걸 기말고사 준비를 하거나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그런 부분에 좀 에너지를 더 많이 쏟을 수 있게끔 좀 당부 좀 드릴게요. 저도 굉장히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